자, 14쪽 볼게. 지수법칙 봅시다. 지수법칙. 자, 이 지수법칙은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이거. 그죠? 2학년 1학기 때 했었어요, 이 지수법칙. 그래서 그 했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은 뭐냐? 둘이 곱하면 지수끼리는 어떻게 했냐면 지수끼리는 더했어요. 그쵸? 요거 잘 표시해 놓으시고 이 두 개를 곱했을 때는 지수끼리 더했습니다. 자, 그러면 곱했을 때 더했어요. 그러면 나눴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나눴을 때는 두 개를 이제 뺄 거예요. 여기다 이제 동그라미 쳐볼게. 뺄게. 두 개를 나눴을 때는 지수끼리 뺍니다. 그런데 지수끼리 빼다 보면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 이 뺄셈이라는 게 꼭 양수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0도 나올 수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a의 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이 나왔어. 그럼 얘는 2 빼기 2니까 a의 뭐 0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a의 세제곱 나누기 a 대제곱 이렇게 하다 보면 3에서 4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놨어.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설명해놨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두 가지를 더 쓴 다음에 요걸 갖고 좀 응용을 해볼게요. 자, 요거 두 가지 써놓을게. a의 0제곱은 1,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 이렇게 써놓고 옆에다 가로 쓰고 역수 쓰겠습니다. 일단 요거 먼저 써놓을게. 자, 다 썼나요? 다 썼어요? 자, 첫 번째부터 설명할게. 얘들아, 모든 숫자, 모든 문자의 0제곱 있지. 0제곱은 우리가 얼마로 정의하기로 했냐면 1로 정의하기로 했어요. 1로. 그래서 얘를 0제곱이 0이 아니라 0제곱은 얼마? 1이야. 예를 들어 2의 0제곱은 0이 아니라 1이에요. 그 다음에 b의 0제곱은 또 0이 아니라 1이란 소리야. 이렇게. 됐어?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 지수에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 역수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하면 이건 뭔 소리냐면 얘는 a의 제곱 있지. a의 제곱을 이렇게 역수로 바꾼 거야. 우리 역수가 뭐냐면 분자랑 분모를 뒤집는 걸 역수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제곱이다 하면 a의 제곱을 역수를 취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만약에 이건 어떨까? 2의 마이너스 3제곱은 어떨까? 2의 세제곱을 역수한 거겠지. 2의 세제곱이 얼마지? 8이야. 8을 역수로 바꾸면 얼마예요? 8분의 1이지. 8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왔다 하면 밑으로 역수를 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굳이 이거를 세 개를 막 나눠서 할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막 이때는 이걸 순서를 바꿔서 빼라는 소리잖아. 그렇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그냥 빼는데 빼다가 양수 나오면 그냥 쓰면 되고 0제곱 나오면 1 쓰면 되고 음수가 나오면 역수로 바꿔서 쓰면 된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됐지? 잘 보고 있지? 그래서 2학년 때 이제 니네가 공부할 때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막 곱하면 혼났잖아. 그치? 얘는 뭐였었냐면 이게 아니라 밑에 3번이었었지. 3번? 3번은 괄호 안에서 이렇게 곱하면 이때는 이제 지수가 곱하는 게 맞습니다. 4번 볼까? 4번은 어떻게 하고 있어? 4번은 하나씩 다 곱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씩 지수 곱하고 있고 5번도 마찬가지로 괄호 안에다가 하나씩 다 곱하고 있어요. 됐어요?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하나 보면 자 요거 한번 봐볼까? 얘 뭐 간단한 거긴 한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 요거야 요거 하나씩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3번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번 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지. 그치? 다시 바뀌니까 x 3번 곱하면 얼마야? x 세제곱이고 오메? 다시 x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저거는 y 제곱을 3번 곱하면 y 몇 제곱일까? y의 6제곱이 나오겠지. 그치? y 6제곱.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간단하죠? 자, 그 다음 밑에 다항식 곱셈. 다항식 곱셈은 분배법칙과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한 다음에 동료한끼리 모아서 간단히 한다. 얘는 뭐냐면 그냥 하나씩 곱하라는 소리야. 하나씩 다 곱하세요 이거야. 근데 이게 이제 복잡하잖아. 이렇게 맨날 하기 귀찮잖아. 그래서 니네가 뭘 배운 거냐면 곱셈 공식을 배운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a 플러스 b의 제곱. 이거 할 수 있지. 이거 중학교 때도 했잖아. 그렇지? 할 수 있잖아.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원래는 a 플러스 b가 2개 있으니까 곱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이 정도는 할 만한데요? 맞아, 이 정도는 할 만한 건데 3번 어떤데? 3번까지 가면 너무 많지 않아? 그치? 그래서 얘를 막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곱하고 여기다 또 곱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너희가 곱셈 공식을 배운 겁니다. 해서 밑에 보시면 다음을 전개하시오라고 되어 있지. 그냥 곱하라는 소리야. 곱해서 정리하세요 라는 의미랑 다를 게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이렇게 전개한 다음에 동류항끼리 모아서 전개한대. 우리 동류항이 뭐였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동류항.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은 거를 동류항이라 했죠. 그렇죠? 그다음 지수 법칙은 이미 우리 했고 이제 두 번째로 볼 거는 분배 법칙이야. 분배 법칙. 이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자, 우리 덧셈 할 때 교환 법칙, 결합 법칙 했던 거 기억나? 교환 법칙 바꿔도 되는 거고 결합 법칙은 괄호 씌워도 되는 거고 분배 법칙 요게 이제 곱셈에서 하나 더 나오는데 자, 분배 법칙은 뭐냐면 이거야. 괄호 앞에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하나씩 예쁘게 곱해주는 거야. 이런 걸 분배 법칙이라 그래. 이렇게 하나씩 곱해주는 거. 자, 근데 거기 안 나와 있는 거 하나를 쓸게. 너희가 보통 곱해서 전개하는 거를 분배 법칙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것만 분배 법칙이 아니라 모두 분배 법칙이냐면 이것도 분배 법칙이야. 이것도 꼭 써놓으세요. 이런 식이 있어. 그죠? 요거. 얘를 다시 A로 묶어서 B 플러스로 이제 이렇게 딱 했어. 그러니까 이거에 지금 반대 과정인 거지. 이렇게 반대로 온 거야. 이것도 분배 법칙이야. 이것도 하나 써놓을게요. 보통 풀어내는 것만 분배 법칙이라고 생각하는데 풀어내는 것만 분배 법칙이 아니라 다시 묶는 것도 분배 법칙이에요. 그것도 꼭 써놓으세요. 그래서 요거 이 풀어내는 것만 분배 법칙이 아니라 묶는 것도 분배 법칙이야. 그래서 이제 너희가 옆에 있는 9번 한번 볼게. 바로 옆에 9번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분배 법칙이 적용된 걸 찾으라는 소리야. 일단 기억부터 볼게 얘들아. 기억 보면 이거를 하나씩 다 전개한 거 보이니 이렇게? 기억? 그럼 기억은 분배 법칙 쓴 게 맞아. 일단 기억 동그라미 칠게. 그 우리 니은은 어떤 거 썼는지 볼게요. 니은은 괄호의 위치가 바뀌었죠. 괄호의 위치가 바뀌었으면 얘는 무슨 법칙이냐면 결합 법칙을 쓴 거예요. 결합 법칙. 그 다음에 디귿은 괄호의 위치는 바뀌지 않았는데 괄호 안에 두 항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얘는 뭐냐면 얘는 교환 법칙이에요. 교환 법칙. 그 다음에 마지막 리을 봐봐. 자, 이 리을을 보면 mx, nx지. 근데 얘가 어떻게 됐어? x가 밖으로 나왔지, 그치? 이렇게 묶는 것도 뭐냐면 이것도 분배 법칙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얘는 기억만 찾아주면 안 되고 리을도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이다. 요거를 꼭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됐어요? 됐어요. 자, 요거 됐으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 16페이지 보세요. 16페이지. 자, 우리가 이 단원에서 할 건 뭐냐면 이 전개식에서 개수 구하는 거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개수를 구할 때 말이다. 개수를 구할 때는 어떤 특정항의 개수를 이제 구하라고 할 거야. 예를 들어 1번 문제 봐봐. 이 전개식에서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지. 세제곱의 개수, 그렇죠? 그러면 너희가 이거를 다 전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얘는 필요한 것만 전개하면 됐지. 그지, 은영아? 은혁아 라이브로 캠 켜줄까? 그러니까 말이다. 아, 이거 녹화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어야 되는데 아깝네. 다음에는 그냥 바로 카메라 킬 거임. 자, 아무튼 이거 이제 할 건데 잘 보세요. 이거를 다 전개하잖아. 항이 16개가 나와.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한번 해볼게. 자, 앞에 요 1이랑 뒤에 4개 중에 누구랑 곱해야 3차가 나올까요? 이렇게 곱하면 3차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그 5x 세제곱이니까 개수가 5가 나오겠지. 또 하나 3x랑 누구랑 곱해야 3차가 나올까? 4x 제곱이랑 곱하면 나오겠지. 얘는 얼마 나오니? 4, 3, 12가 나오겠지. 그러면 12 2x 제곱이랑 뒤에 누구랑 곱해야 될까요? 2x랑 곱해야겠지. 곱하면 2, 2, 4 마지막 4x 세제곱이랑 3이랑 얘네들이 곱하면 12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쭉 더하면 개수가 얼마 나올까요? 개수가 33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나머지 차수들 하나도 안 구하고 x 세제곱 개수만 간단히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럼 한 문제 풀어볼게. 밑에 확인 체크 10번 한번 해보세요. 확인 체크 10번.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보세요. 자, 지금은 이제 식이 제곱이 나와 있잖아. 얘는 그럼 아니 아까는 그냥 하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뭐 실제로 다 제곱을 해야 되나요? 가 아니고 제곱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걸 두 번 곱했다는 소리야. 그렇지? A 이렇게 곱한 걸 우리 A 제곱이라 하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하면 돼. 얘를 좀 귀찮겠지만 똑같은 거를 한 번 더 쓰세요. 이렇게 뒤에다가 그냥 요거랑 똑같은 의미인 거잖아. 그렇지? 한 번 똑같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4제곱이 나오는지 어떻게 해야 5제곱이 나오는지 그것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이랑 뒤에 누구랑 곱해야지 4제곱이 나올까요? 라고 봤더니 되는 게 없어요. 왜냐면 가장 높은 게 3차인데
1이랑 곱하면 3차까지밖에 안 나오겠지. 많이 나와봤자. 그럼 얘는 안 돼. 얘는 안 되고 이 x랑 곱해야 될 것 같은데 이 x랑 누구랑 곱해야 될까? x 3차랑 곱해야겠지. 이렇게 하면 x의 4제곱이 나올 거야. 이때의 개수는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얘랑 누구랑 곱해야 돼? 마이너스 3x제곱이랑 또 마이너스 3x제곱이랑 곱해야겠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개수는 9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x 세제곱하고 x 이렇게 곱하면 x 4제곱 1이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해서 주르륵 더하면 일단 4제곱의 개수 a는 얼마라 할 수 있냐면 11이라 할 수 있습니다. 11. 됐어요? 자, 그 다음에 5제곱 보겠습니다. 5제곱은 이제 요 x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얘랑 곱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 내가 V표 치는 3x, 마이너스 3x제곱 얘랑 누구랑 곱해야 5제곱이 나올까요? 3x제곱이랑 곱해야 다시 x 세제곱이랑 곱해야겠지. 이렇게 곱하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3 x의 5제곱이야. 그러면 개수는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랑 또 곱하면 나오겠죠. 그렇죠? 둘이 곱하면 5제곱이 나올 테고 마찬가지로 개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더하면 b는 얼마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6이 나올 거예요. 그 둘을 이제 빼라 했잖아. 더하면 안 돼. 빼라 했으니까 11에서 마이너스 6을 빼면 답은 17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17. 됐을까요?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얘는. 그래서 어쨌든 포인트는 이거를 다 전개하지 말자. 다 전개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전개하자. 그 다음에 제곱이 나왔으면 똑같은 거 2개를 쓰자. 이 컨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정항을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 말고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 올라가 보면 이제 이런 걸 구하라 할 수 있어. 자, 봐봐. 3번에 두 번째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런 게 나와 있어.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을 구하래. 아니 그럼 이거는 이제 빼봐 아닌가요? 하나씩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개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다 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개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 이건 필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화면만 보세요. 자, 봐. 예를 들어 1하고 2랑 곱했어. 그러면 둘이 곱하면 얼마야? 5x의 세제곱이지, 그치? 그럼 차수는 3차고 개수가 얼마야, 지금? 5잖아. 5. 이 5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야? 숫자끼리만 곱해서 나온 거죠, 숫자끼리만. 그 다음, 이 3x랑 예를 들어 4x 제곱을 곱했어. 그럼 둘이 곱하면 얼마야, 이게? 12의 x의 세제곱이지, 그치? 차수는 3차고 개수가 얼마야? 12잖아, 12. 이 12는 어떻게 나온 거야? 숫자끼리만 곱해서 나온 거야, 숫자끼리만. 다시 말해, 차수는 상관이 없어, 개수야. 그치? 개수랑은 상관없고, 차수는 그냥 차수는 차수대로 가는 거고 개수는 개수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얘네 곱하면 5x의 세제곱이죠. 맞아요. 5x 세제곱. 그 다음에 얘랑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거랑 곱했어. 그럼 얼마야 이게? 8x의 4제곱이야. 차수가 다르잖아. 이걸 해결해 줘야 돼. 이 차수가 다른 걸 어떻게 해결해 주냐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 1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다 1 넣어보면 이거 얼마로 바뀌어? 5로 바뀌죠. 얘는 얼마로 바뀌어? 8로 바뀌지, 그치? 이런 식으로 차수가 삭제가 되고 뭐만 남냐면 개수만 남아. 근데 선생님 그러면 0 넣으면요? 0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사라지잖아.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 얘는 8인데 얘는 마이너스 5잖아. 부호가 달랐잖아, 그치?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자, 이런 유형이 나왔어.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을 구하래. 상수항 포함해서.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써놓을게. 얘는 x에다가 1 대입 이렇게 쓰겠습니다. x에 1 대입. 뭐 내가 원리가 100% 이해 안 간다? 뭐 괜찮아요. 원리는 100% 이해 안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방법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x는 1,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고 계산을 하시면 이제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1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요 식에다 1 대입해 볼게. 2 마이너스 1 더하기 3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왼쪽 괄호 1, 2, 3 계산하면 얼마냐면 이게 4야.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 괄호 하나 둘 셋 넷 계산하면 얼마냐면 5야. 5. 그리고 둘이 곱하면 얼마지? 20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이게 뭐냐면 전체 개수의 합이야. 이렇게 20이라는 게. 그럼 너희가 이거를 하나씩 다 전개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없고 뭐만 대입하자? x에다가 1만 대입하자. 그것만 잘 기억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어. 0도 안 돼? 0 되면 다 없어지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1도 안 돼. 부호 생기니까 안 돼. 1만 대입하면 돼요. 1만. 자, 그러면 하나만 풀어볼게요. 그 밑에 12번? 12번 하나만 풀어보세요. 맨 밑에. 12번. 얘는 K 구하는 거죠. 해보세요. 됐지.
우리 답 맞춰보자. 자, 1만 대입하면 된다 했잖아. 1 대입하고 한번 계산해볼게. 자, 1을 대입하시면 3 빼기 1, 그 다음에 1 빼기 k 빼기 4k 이렇게야. 이렇게 계산한 게 이게 마이너스 18이라는 소리야. 자, 해볼게. 얘네 계산한 게 2죠. 이건 얼마니? 1 빼기 5k야. 1 빼기 5k. 그러면 2랑 마이너스 9랑 곱해야지 이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1 빼기 5k가 마이너스 9고요. 마이너스 5k가 마이너스 10이니까 k 값은 2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2. 됐어? 그래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을 구한다고 하면 뭘 대입한다? x에다가 1 대입한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씩 다 계산할 필요 없이 전부 다 싹 깔끔하게 해결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하나 우리가 유형을 본 거고 잠깐 다시 앞으로 와서 14페이지 볼래? 그 14페이지 중간에 보면 저런 거 있었잖아. 그 뭐냐? 그랬어. 다항식의 곱셈 2번 중간에 거기 보면 그거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하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게 싫으니까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뭐가 나온 거라고? 그래서 곱셈 공식이 나온 거라고. 그 17페이지 보세요, 이제. 자, 17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 다 외웠던 공식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 할 때 내가 한번 또 설명했었는데 여기 있네. 아직 필기해 놓은 거. 1번은 완전 제곱식이었고, 그치? 중학교 때 했던 거. 2번은 합차 공식이고, 3, 4번은 우리 외우지 말자 했었고, 5번에서는 두 번째 건 외우지 말자 했었고, 6, 7, 8번은 6, 7, 8, 9번까지 잘 보라 했었고, 10번도 굳이 딱히 할 필요가 없다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 공식은 제발 다 외웠길 바랄게. 제발. 그다음 밑에 그 증명이라 되어 있는 거 보이니? 증명 보일까? 이 증명이 뭐 대단한 수학적 원리가 아니라 그냥 전개한 거야. 전개한 거를 나 전개 잘하고 있지, 나 전개 되게 잘한다 하고서 그냥 써놓은 거니까 얘는 사실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보지 마시고 그냥 곱셈 공식만 열심히 제발 잘 외우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내가 혹시 이거를 했나 모르겠네. 그 우리 옛날에 프린트할 때 내가 이거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프린트할 때 혹시 이거 했나요? 안 했었나요? 프린트할 때? 모르겠어요. 안 했었나? 했나? 그러면 일단 요거 뭐 한번 다시 이따가 해보는 걸로 합시다. 그 조금 쉬었다가 자, 그 몇 쪽이냐면 19페이지 펴보세요. 19쪽. 자, 여기 폈죠? 요거 갖고서 이제 하나씩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 오늘은 웬만하면 공식은 안 보는 걸로 안 보고 하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웬만하면 자 일단 차근차근 하나씩 좀 할 건데 그 순서를 좀 이렇게 좀 약간 뒤죽박죽 바꿔서 좀 할게. 그 이제 요거 필수 예제 4번에 5번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요거 보세요. 자, 요거를 먼저 한 이유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중학교 때 배웠던 거이기 때문에 익숙할 것 같아서 이걸 먼저 한번 해볼 건데 자, 얘는 둘이 x-y, x 플러스 y니까 무슨 공식 쓸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합차 공식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합차 공식을 쓸 거고요. 둘이 곱하면 뭐가 나올 거냐면 앞에 거 제곱인 x제곱, 뒤에 거 제곱인 y제곱이 나올 거야. 그렇지? 자, 이렇게 곱하고 나서 얘네 둘이 한 번 더 곱하는 거죠. 그렇죠? 얘네 둘이 또 곱하면 얼마냐면 그게 x의 4제곱 마이너스 y 4제곱이 나오고 뒤에 거랑 또 곱하면 8제곱, 8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합차 공식을 여러 번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간단한 거 하나 해볼게. 그 밑에 확인 체크 15번에 첫 번째 문제, 15번에 1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얘를 숙제로는 풀었으니까 밑에 거 숙제는 저기 하고 위에 것들은 예제니까 여러분들 안 해봤을 거 아니야. 그 예제만 이제 몇 가지 한번 다시 공식 볼 겸해서 그렇게만 보고 넘어갈게. 밑에는 숙제로 했을 테니까. 그럼 요거 이제 합차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그 다시 필수 예제 4번으로 올라와 보세요. 필수 예제 4번에 세 번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 자, 요거야 요거. 자, 요거는 어떤 공식을 써야 되냐면 이거 써야 돼.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요 공식을 쓸 거거든 요거. 자, 요거 어떻게 했는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이 공식은 어떻게 전개했었냐면 일단 세제곱, 그다음에 제곱, 그다음에 x 이렇게 써달라 했어요. 이렇게 쓴 다음에 x 세제곱 앞에는 아무것도 안 붙일 거고 x 제곱 앞에는 하나씩 더한 것만 붙이라 했습니다. a, b, c. 그 다음에 x 앞에는 뭐 붙이라 했었냐면 a, b, b, c,
CA 이렇게 두 개씩 곱한 거 붙이라 했었고요. 마지막은 세 개씩 곱한 A, B, C를 이렇게 붙여달라 했었습니다. 요 공식이었었어.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 일단 그럼 A, B, C 숫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요거 숫자 세 개 잘 볼게요. 요거 숫자 잘 체크해 보시고 하나씩 볼게요. 일단 X 세제곱은 그대로 갈 거고 더하기 X 제곱 앞에 이제 뭘 붙여줄 거냐면 저 세 개를 더할 거야. 그치? 저거 쭈르륵 더하면 얼마지? 주황색 동그라미 세 개 더하면 2죠. 2. 그래서 얘는 2X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씩 한번 곱해 볼게. 마3이랑 1이랑 곱하면 마3이고요. 그 다음에 1이랑 4랑 곱하면 4고요. 4랑 마3 곱하면 마이너스 10이겠지. 요거를 세 개를 다 더하면 이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11일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1x 이렇게 쓰면 되고 마지막은 3개 곱해주면 되지. 그래서 뒤에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공식이었죠. 얘는. 자, 그 다음에 위에 거 3번 볼까요? 얘는 3개를 통째로 제곱하는 거였었는데 요거는 이제 또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했었죠. 자, 얘도 공식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 얘는 요 공식이었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그쵸? 자, 일단은 스스로 제곱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명씩 A, B, B, C, C, A 이렇게 하는 거였죠. 그쵸? 그러면 먼저 이제 요거를 A, B, C 나눠놓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2x 제곱하면 얼마? 4x 제곱 마이너스 4y 제곱하면 얼마? 플러스 16y 제곱 3 제곱하면 9죠. 여기까지 일단 씁니다.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하고 두 배 하면 돼. 자,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8xy지. 둘이 곱하면 얘를 두 배 하면 마이너스 16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랑 3을 곱하면 마이너스 12y인데 얘를 두 배 하시면 마이너스 24y고요. 마지막 둘이 곱하면 이렇게 둘이 곱하면 6x인데 두 배 하시면 12x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걸 할 줄 알아야 돼. 이 공식을 외울 때 뭐 A, B가 뭐 어쩌니 저쩌니 A의 제곱이니 B의 제곱이니 그것도 당연히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방법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했던 것처럼 스스로 먼저 한 번씩 제곱하고 두 개씩 곱하고 두 배 이런 식으로 이 뭐지 문자가 아니라 말로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말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좀 암기를 할 때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요거 됐고 이제 다음 거 그 옆에 2번 보세요. 바로 옆에 2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도 그 우리 다 공식이 있었죠. 요거는 어떻게 쓰냐면 이거였죠. A-B의 세제곱 요거였죠. 그렇죠? 뭐 근데 요거 기본형인 A 플러스 B로 한번 볼까요? 일단은 A가 3개야. 그치? 그 다음에 A가 하나 B한테 양보하고 하나 더 양보하고 B가 다 내놓으라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혼자 먹는 거 말고 같이 먹는 거 앞에다가만 3 붙여달라 했었습니다. 이런 공식이었었죠. 그러면 얘가 2x고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것도 하나씩 해볼게. 자, 2x 3번 곱하면 얼마죠? 8x의 세제곱이지, 그치? 그 다음 이거 뒤에 먼저 할까? 이거 마이너스 3을 3번 곱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27이겠지, 그치? 이건 됐고 가운데 거 한번 해볼게요. a 요거 제곱하면 4x 제곱이고 마이너스 3이니까 쭈르륵 곱하면 마이너스 36x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2x고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9니까 얘는 6, 9, 54, 54x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볼게요. 이 6번은 그냥 보기에는 잘 안 보여 공식이.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얘네 둘이 한번 곱해볼까? 합차되는 거 보이지? 합차하면 얼마지 이게? a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4제곱, 제곱 1이야. 이렇게. 근데 그 요거 배울 때 필기 잘했던 사람들 기억날 수도 있어. 지금 항이 몇 개냐면 2개고 3개거든. 이렇게 2개, 3개야. 얘는 어떤 공식이었냐면 이거였어요. a의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 요거는 a-b의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딱 요거야. 요 공식이야. 딱 요 형태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보면 얘가 a의 6제곱 빼기 1인데 만약에 이제 계산을 하는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사람이다 보니까 까먹었을 수도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나 이거 못 푸는 걸까 영원히?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씩 전개해야겠지. 하나씩 전개하면 돼.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 6제곱 빼기 1이 나올 거야. 다만 시간은 좀 걸리겠지. 이렇게 하는데 시간은 좀 걸릴 테지만 답이 안 나오는 건 아니야 얘들아. 곱셈 공식이라는 거는 여러분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예요. 도구. 젓가락이 있으면 밥을 편하게 먹지만 젓가락이 없다 해서 밥을 못 먹진 않잖아. 어떻게 해?
뭐 이렇게 마시거나 아니면 뭐 우리 뭐 인도 사람들처럼 이렇게 손으로 먹거나 뭐 현지인 어떻게 먹니? 원주민 뭐 야 이러고 먹는다 이러고 먹는데 이러고 해서 이러고 뭐 이렇게 그 뭐냐 그 학과 여우 마냥 학학 이거 마냥 이렇게 먹든지 아무튼 다 방법은 있잖아. 그래서 전개라는 방법이 있으니까 물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어차피 전개할 건데 무도로 공식 외워 이건 안 되지. 얘는 시간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외우되 급할 때 전개하라는 소리야. 알겠죠? 자, 그다음 4번 마지막 거. 자,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현재 연결되는 공식이 10번인데 내가 10번 공식을 하지 말라 그랬죠. 왜 하지 말라고 했었냐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잘 보세요. 지금 공통부분 보이니? 얘네들이? 공통부분? 보이죠? 요거 A로 바꿔보자. A로 바꾸면 A 더하기 6xy, A 빼기 6xy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렇게.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뭐냐 요대로 지금 문제에서 안 풀고 있으니까 내가 푸는 거 잘 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전개하면 앞에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원래 a라는 문자가 없었던 거니까 이거 4x제곱 더하기 9y제곱을 여기다 넣고 다시 전개해주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뭐가 나오냐? 그 답 좀 보세요. 4번 답을 보시면 16 16x 제곱 막 이런 거 나오지, 그렇지? 36x제곱 y제곱 이런 거. 거기서 이제 그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10번은 뭐 굳이 공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이거는 치환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 밑에는 다 했다 했으니까 그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공식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방금 치환 얘기했잖아. 오늘 이제 치환 좀 더 얘기해 볼게. 자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자 요거 이제 그 뭐 명칭은 공통 부분이 있는 다항식의 전개인데 우리가 이제 두 글자로 얘를 치환이라 해서 했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항식을 전개하라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공통 부분이 혹시 보일까요? 공통 부분 보일까요? 이거 보이시면 얘는 이제 A로 바꿔 놓을게요. 치환한다 합니다. 얘를. 그럼 얘가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전개하면 A제곱 빼기 2A 마이너스 8인데 이 상태로 답 쓰면 안 되겠죠? 얘는 A라는 문자가 원래 없던 문자니까 요 A에다가 X제곱 플러스 X를 대입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 전개 한번 해볼게. 요거의 전체 제곱이야.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그 다음에 2배 앞뒤 이렇게.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 뒤에는 마이너스 8.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4제곱, 그 다음에 세제곱, 제곱, x8 귀찮지만 이렇게까지 쭉 다 정리해야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밑에 거 그 16번에 두 번째 거 이건 숙제 아니었던 거 맞지? 16번에 두 번째 거 이거 한번 해볼 건데 이거는 공통 부분이 지금 살짝 아쉽거든? 살짝 아쉬워. 그거 한번 어떻게 묶으면 편하게 묶을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냥 전개하지 마시고 16번에 두 번째 문제만 해보겠습니다. 해봤나요? 자, 그럼 얘 한번 볼까? 이거는 지금 부호가 좀 아쉽다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A 플러스 B 마이너스 C고 A 마이너스 B 플러스야. 얘가 살짝씩 좀 달라 부호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볼 거냐면 일단 이렇게 한번 같이 써볼게요. 자, 중괄호 쓰고 A 플러스 그 다음에 소괄호 쓰고 B 마이너스 C 앞에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 다음 A 쓰고 뒤에는 마이너스로 두 개를 묶을 거야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물결 표시 친 거 있지? 이 부분을 마이너스로 통째로 묶어서 괄호 안에 B 마이너스 C를 만든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거? 그러면 공통 부분이 보이지. 누가 공통이죠 이러면? B 마이너스 C가 공통이야, 그렇지? 그럼 얘를 우리가 X로 한번 바꿔놓고 볼게. 그럼 얘가 결국 이거야. A 플러스 X, A 마이너스 X 요건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전개하시면 A의 제곱 빼기 X 제곱이고 요 X 제곱만 잘 처리해 주면 되겠지? 얘가 이제 B 마이너스 C의 제곱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플러스 2BC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이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하나씩 전개해야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도 답은 똑같이는 나오지만 시간은 좀 걸리겠죠. 아무튼 요거 생각 못했다면 요거 꼭 써놓으세요. 이렇게 묶는 거. 부호가 아쉬울 때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건 중학교 때부터 우리 했었는데, 위로 올라가 보세요. 이런 식으로 숫자 4개 있는 거 혹시 기억나요? 숫자 4개 있는 거? 2개씩 묶었던 거 기억나죠? 자, 요거는 어떻게 묶었었냐면, 이 4개의 숫자 중에서 더해서 똑같은 거 2개 나오는 거 묶으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하고 3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4하고. 이렇게 이제 묶어서 전개하면, 왼쪽은 어떻게 되냐? x제곱,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오른쪽 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아니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지. 맞죠? 이런 공통분 보이시죠? 또 마찬가지로 이거 a로 놓고 전개한 다음에 다시 이제 원상복구 시켜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때 했으니까 얘는 바로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 밑에 4번 있죠? 4번 밑에 16-4번 이 문제 하나 해볼게요. 시간은 조금 좀 귀찮지만 좀 걸릴 거야.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깔끔하게 정리까지 해보세요. 자, 일단 얘는 뭐랑 묶어야지 얘는? 요거랑 묶고, 그렇지? 그 다음에 요거랑 묶어야 공통부분이 나오겠지. 이렇게 묶어주고 나서 이제 쭉 전개해주면 답만 볼게. x 4제곱 14x 세제곱 41x 제곱 마이너스 56x 마이너스 180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말고 숫자 계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6번 보세요. 자,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라 되어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다 계산할 수 있어? 당연히 안 되겠지. 야, 3의 8제곱을 어떻게 하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곱셈 공식을 활용을 할 건데요. 자, 여기 보면 앞에다가 요거 하나 붙여볼까? 3-2 하나 붙여볼게요. 이렇게 3-2. 뭐 중학교 때도 했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죠? 됐니?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붙이면 좋은 점이 뭐냐면 얘네 둘이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막 1 곱하기 5 하지 마시고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 둘이 곱하면 3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해. 이렇게 곱하면 또 3의 4제곱 빼기 2의 4제곱이 될 거고 이렇게 곱하면 3의 8제곱 빼기 2의 8제곱이 될 거고 마지막 이렇게까지 곱하면 3의 16제곱 빼기 2의 16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답을 그냥 이렇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3-2라는 걸 앞에 붙였잖아. 근데 얘를 그냥 붙여도 돼? 원래는 뭔가를 갖다 곱하면 안 되죠. 식이 변형이 생기니까. 근데 얘는 1이잖아. 1이니까 곱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만약에 자 밑에처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 여기다 5-1 붙이겠지. 그러면 이거 얼마 곱한 거야 내가 지금? 4를 곱한 거잖아.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 4로 나눠야 돼. 그 계산을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지금 17번. 볼까요? 어차피 뭐 계산 다 못하니까 이거는 그냥 제곱으로 가야 돼. 이렇게 곱하면 5의 제곱 빼기 1이고 이렇게 곱하면 4제곱 빼기 1이고 이렇게 곱하면 8제곱 빼기 1이고 이렇게 곱하면 16제곱 빼기 1인데 어차피 5의 16제곱은 계산 못하겠지. 너무 크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4로만 나눠주면 돼. 이렇게 하면 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분의 5의 16제곱 빼기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위에 올라가 보시면 다시 그 2번 한번 볼까? 2번. 자, 2번을 보면 99 곱하기 가로 열고 1001 더하기 만 가로 닫고 요거잖아. 1001 더하기 100 요거잖아. 근데 뭐 엄밀히 따지면 사실 뭐 우리 이거 할 수 있어요. 해보자면. 그치? 해보자면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고등학교에 그냥 계산하라고 나와. 뭐 객관식으로 나와. 그러면 급하면 해보겠지.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객관식으로 그냥은 안 주겠죠. 보통 이렇게 주죠. 이 다음 식을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뭐 풀으시오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인수분해 이용해서 풀으시오 이렇게 이제 단서를 줄 것이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뭐 감점을 하겠다 이런 단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 지금 이 세 숫자가 좀 다른데 공통점을 좀 찾아야 돼. 하나의 연결고리를 좀 찾을 거거든. 연결고리. 자, 보니까 99는 100에서 하나 뺀 거야, 그렇지? 1001은 100을 제곱하고 하나를 더한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100은 100이고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자고. 자, 100을 우리 A라 한번 놓고서 해보겠습니다. 그럼 99는 A 빼기 1이죠. 이렇게 A 빼기 1. 그 다음에 아까 1001을 뭐라 했었냐면 100을 제곱하고 여기다가 1을 더하는 거라 했고 그 다음에 100은 그냥 여기 A고 그럼 얘를 식을 좀 더 예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공식이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항의 개수만 보고 눈치챈 사람도 있을 거예요. 2개, 3개죠. 그렇죠? 2개, 3개. 그러면 얘를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답이 뭐가 나올 거냐면 a의 세제곱 빼기 1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근데 답을 또 이렇게 쓰면 안 되죠. a는 내가 바꾼 거잖아. 내가 바꾼 숫자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다 대입해야 돼. a가 100이었죠. 100을 제곱하면 만이고 세제곱하면 100만이에요. 100만. 그렇죠? 그래서 100만에서 하나를 빼면 답은 99만 9,999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999, 999 이렇게 해서 약간 공통점들을 찾아서 숫자를 문자로 바꾼 다음에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해볼게요. 그 밑에 18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18번. 18번은 혹시 연결고리를 찾았을까? 10이 좀 연결고리겠죠. 10. 10을 우리 x로 한번 놓고 해보겠습니다. 자, 10을 x로 놓으면 일단 9는 x-1이야. 그쵸? 그 다음에 얘는 x 플러스 1이고 이거는 이제 제곱을 하고 하나 더한 거고 이거는 4번 제곱하고 하나 더한 거겠죠. 이렇게 해보다 보면 둘이 곱하면 x제곱 빼기 1 둘이 곱하면 x 4제곱 빼기 1 둘이 곱하면 x 8제곱 빼기 1이죠. 그렇죠? 그러면 답은 x가 10이니까 10의 8제곱 빼기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19번 볼까요? 19번은 이게 199야, a가. 근데 이거 세제곱한 거에 각자리 숫자의 합을 구하래. 그치? 그러면 이 199를 3번 곱한 게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물론 저는 해보겠습니다. 뭐 말리진 않을게. 말리진 않는데 우리는 곱셈 공식을 지금 해보는 입장이니까 곱셈 공식 해보는 입장이니까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는지 한번 그거를 좀 고민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199는 제곱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왜냐면 9니까 막 9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걸 조금만 더 쉽게 생각하면 뭐 b라는 숫자 하나 만들어 볼까? 자, 하나 써 볼게요. b는 200 이렇게 한번 써 볼게요. 썼니? 썼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b가 200이야. 그러면 이 a가 199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얘는 하나 뺀 거예요. 그렇죠? b에서 1 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 b 빼기 1의 세제곱. 그럼 우리 요거 세제곱 전개할 수 있죠. b의 세제곱 빼기 3b제곱 더하기 3b 빼기 1 이렇게 전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b가 200이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200은 이제 집어넣으실게. 이렇게. 자, 집어넣으면 맨 앞에 거는 얼마 나올 거냐면 800만 나올 거고요. 800만. 그 다음에 다음 거는 요게 제곱하면 4만인데 앞에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2만이 나올 거고 그 다음 거는 600이 나올 거고 그 다음 거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그래서 요거는 답을 구해보시면 788만 599 이런 답이 나옵니다. 얘를.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자리 더해야 되니까 최종 답은 46이라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것도 복잡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나마 199를 3번 제곱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겠지. 그리고 또 하나 얘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걸 계산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이 문제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단서를 달겠지. 곱셈 공식을 이용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오늘 곱셈 공식 배운 걸 갖고서 조금 더 이 숫자나 이런 걸 갖고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런 걸 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 변형도 배웠죠? 변형을 배웠잖아. 그 변형을 갖고 조금 더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개념 원리만 저기잖아. 내가 숙제로 나왔었잖아.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연산 교재를 숙제로 낼 테니까 에다가 조금 더 낼 거야. 에다가 좀 더 낼 테니까 아마도 연산 숙제는 어느 정도일 것 같냐면 내 예상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연산책에서
이미 1쪽부터 6쪽까지는 이미 그 풀려져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미 1에서 6까지는.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중간에 요 곱셈 숙제로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눗셈은 안 나갈 거고 요 곱셈 정도랑 그다음에 곱셈 공식 정도 요 정도까지 내가 오늘 낼 예정이거든. 그거 이제 톡으로 알려줄 테니까 곱셈 공식 정도까지는 그래도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서 미리 풀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곱셈 공식 변형까지는 안 갈 거야. 변형은 너무 많아가지고. 오케이. 다음 시간에 올 때 제발 부탁이니까 우리 변형도 좀 보고 옵시다. 이 변형 우리 공식 모르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그거 좀 보고 오시고